헌재 앞 화한. 화한. 큰 꽃이죠, 막. 이렇게. 그럼 축하하는 자리 뭐 이런 거잖아요, 화한은. 근데 헌법재판소 앞에 이게 왜 있습니까? 뭘 축하하는 거죠? 요겁니다. 키워드입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법안, 요거 이제 수사권과 관련된 법안이었잖아요. 민주당에서 강하게 이제 추진해서 이제 관철이 된 법안인데 이걸 놓고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출석이 누구 한 거면요, 여기 있습니다. 적혀 있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나왔어요. 그러면서 검수완박 선 넘었다. 이걸 멈출 곳은 헌재뿐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요. 이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니까 국회 측 변호인이 나오는 거죠. 국회 측은 이거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국회법에 따라 심사 의결돼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또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장관 직접 출석, 절차 등 위헌이다. 이런 주장.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이겁니다. 요 아래쪽에. 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어제 뭐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게 공개 변론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가 있어요. 가서 방송이 가능한 건데 공개 변론에 배정한 일반 방청석이 10석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받기 위한 경쟁률은 무려 37대 1. 이 정도면 역대 최대 아닙니까? 앞서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전 공개 변론. 그때 경쟁률은 4.6대 1. 엄청납니다. 이거에 비유하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었는데 이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밑에 갑니다. 여기 보면 화한 200여 개가 있었답니다. 그 앞에. 이거 누구한테 주는 화환일까요? 근데 내용은 검수완박 철폐. 누구한테 보낸 건지 추정은 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양측의 어떤 주장, 입장, 그리고 이 화환과 관련된 모습도 영상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장 탈당, 폐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 앞이죠? 뭐 많은 분들이 여기 보면은 뭔가를 또 이 팻말을 들고 있고요. 화환 보세요. 아예 이름이 있군요. 한동훈 장관이라고. 저렇게 화환 한 200개 이상이 놓여 있다. 화면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 예. 뭐 내용 문제는 좀 잠시 후에 다루고요. 일단 어떤 모습이죠. 방청권에 대해서 희망하신 분이 그렇게 많아서 경쟁률, 그 방청권을 얻기 위한 경쟁률이 37대 1. 화한 200여 개. 보니까 대부분은 한동훈 장관 앞으로 온 것 같아요. 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팬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장관인데 장관한테 팬덤이 있는 거예요? 추미애 전 장관도 자기 팬덤이 있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추미애 당시 그 같은 법무부 장관 본인 앞에 법무부 그러네요. 장관 앞으로 왔던 그 당시에 꽃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사진 찍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니까 장관의 꽃바구니 사진이군요, 그때. 그 당시 추미애 장관이 쭉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렇게 비춰보건대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한 팬덤들도 일부 있는 것 같지만 한동훈 장관이 걸어왔던 길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내용들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단 며칠 만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라든지 이런 민주당의 무리한 시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시민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런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서 여러 법조 전문가들도 정치적인 견해와 관계없이 나와서 이 법안 처리됐을 때 국민들께 커다란 피해가 간다고 굉장히 피토하는 목소리를 냈던 분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 이런 일들에 대한 요목조목 반박을 통해 잘못된 일임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일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일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이 국회에서 보여줬던 철험의 멤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member들,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을 청문회 때부터 지난날 대정부 질문에 이르기까지 거칠게 공격을 취했던 많은 사람들이 겹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일들과 논리적으로 맞섰을 때 전혀 물러섬이 없고 오히려 그런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면목이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쭉 한동훈 장관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런 응원의 메시지들이 온 게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장관도 본인 스스로가 대권 여론조사 이름이 올라간 일에 대해서 예. 내가 너라 빼라 하는 것도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이런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이 없게 법리에 따라서 또 본인이 주장하고 정부의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나둘씩 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외부의 상황과는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모습들도 한 장관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팬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팬덤이라는 건 정말 연예계에서 주로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가만히 보면은요. 진영 간의 싸움, 여야의 대립이 극에 이르기 시작한 상황과 묘하게 겹칩니다. 그러면서 그 선봉에 있던 정치인, 팬덤을 형성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내각의 구성원이 장관까지 팬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현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요. 어제 있었던 헌재 이 공개별로 내용 얘기 좀 해보죠. 김종욱 전 행정관께는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어제 이 변론 중에도 나왔어요. 이른바 이제 위장 탈당.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두고두고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돼버렸죠. 지금요. 근데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전 개인적으로는 이미 저때 소위 검찰 수사권 분리와 문제와 관련해서 예. 국민 여론을 고려하고 국회법의 절차를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유는 이제 민주당이 5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판단 때문에 근데 급하게 좀 진행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약간 좀 무리했다라는 아니요. 겁니까? 예, 전 그거는요?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전 이건 또 내용적인 판단과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했다. 탈당의 권리는 분명히 있어요. 누구나 다 탈당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탈당이라고 하는 것이 위장 탈당이 되려고 하면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의적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의하면 1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위장이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법리적으로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만 그래서 헌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일단 소위 그 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헌법적 사안인가 아니면 입법적 권한인가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슨 입법적 권한의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할 건데 헌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헌재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 문제는 저는 되게 좀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로 헌재가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설명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본인이 예. 불러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법안과 관련해서 약간의 수정의 내용은 있습니다만 예. 골격이 변한 건 아니니까요. 내용적 하자가 없다는 거 스스로 판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 접은 이유도 내용적 문제가 아니었었잖아요. 국민 여론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그렇다면 이것이 내용적으로는 여야 간에 큰 문제가 없는 거다.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절차적 하자의 문제, 그러니까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예.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 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헌재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이것이 위헌적인 상황이 있다고 얘기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변론을 지금 국회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 드리기도 하네요. 자, 최인영 변호사. 그런데 이거 엄격히 따져보면요. 입법 사항입니다. 법이잖아요. 국회에서 절차를 통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법은 상위에 있는 헌법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의 그 기본적인 논리는 헌법상 수사권은 검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권의 핵심은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검찰이 행사했던 그 권한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헌법에 그렇죠. 헌법이 보장된 거다. 이 주장을 하는 그렇기 겁니까?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을 예. 이른바 부패범죄와 뭐 몇 개 그 선거범죄 이런 것 밖으로 확 축소를 해놔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뭐냐면은 얼마 전에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지 않느냐.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떤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걸 문제 삼았어요. 그거는 왜 그냥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건이 거냐고. 없다고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깡패 잡고 왜 그 부패 정치인을 잡는 것을 못하게 하느냐. 결국 헌법이란 것은, 국가란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예. 그것처럼 이제 검찰이 계속 문제를 삼고 검찰에 의해서 국민들이 피해본 게 있습니까? 결국은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패한 범죄 집단 내지는 부패한 정치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메스를 대려고 하는데 정권 끝나기 바로 전에 그냥 검수완박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권 바뀌기 전날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느 그 법조인이 정상적인 시각을 봤을 때 합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헌재가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헌재 손을 갔어요. 이런 생각을 들어보냐고 어제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